제가 아무래도 하는 일이 뭐 떼인 돈 받아들이거나 경찰서는 형사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형사 사건화해서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. 뭡니까? 네, 결과가 어떤 게 제일 좋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뭐 5천만 원 이상이다, 뭐 5억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건 약간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. 알면은 할 수 있고 모르면 못 하는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좀 봤어요. 자, 소액으로 빌려준 돈 돌려받는 법이라는 글인데요. 제가 이 글을 보고 뭐지? 하고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. 제가 아무래도 하는 일이 뭐 떼인 돈 받아들이거나 좀 이쪽 계통 일이기 때문에 뭔가 해서 좀 보게 됐어요. 좀 내용을 좀 보니까요. 일단 첫 번째로 돈 빌려줬을 때 잠수를 타거나 애초에 갚지 않을 생각으로 갚기를 거부한다거나 할 때 돌려받는 법이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빌려줬을 때라고 하고 있어요. 여기 보니까 각각의 뭐 방법에 대해서 어떤 평가까지 같이 해두신 것 같아요. 아마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가 될 저희 고양이가 앞에 지나갔는데 잠깐만, 문제야? 자, 우리 잠깐 고양이 꼬리가 지나갔습니다. 이 전체 글에 아마 주제가 되는 것 같은데, 대한법률구조공단 여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뭐 좋겠다, 소액을 처리하기에 가장 좋다라고 평가를 좀 해두셨어요.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일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비슷한 서비스를 도와주는 곳이라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돈이 안 되더라도 뭐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죠. 구조의 가치,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대부분 뭐 해주신다. 자,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준비물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준비물이 뭐 상대방에 대한 정보, 증거 자료, 본인의 주민등록번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. 아마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아마 이 법률 서비스를 좀 받기 힘든 뭐 취약계층을 위주로 먼저 좀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도움을 청하시는 분 자체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라든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좀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곳에서 소장을 대신 작성해 준다 라고 하고 계시네요. 변호사가 도와주지만 맞죠?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변호사들이 도와주지만 법무사보다 싸고 승소하면 뭐 비용, 변호사 비용 이런 것도 알아서 청구해 준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. 근데 몇만 원도 나한테는 소중하다, 맞죠? 빌려준 돈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을 때 사용하면 좋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글을 보다 보니까 이 댓글 반응이 생각보다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.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좀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.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요건이 됐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기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준다, 이런 취지로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는 잘 몰라요. 그런데 다만 어떤 댓글 반응들을 봤을 때 뭐 대체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, 약간 불친절한 면이 있다 라는 면을 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은 있죠.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아무래도 법률 절차 자체가 많이 걸리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선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공단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하나씩 보죠. 자,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 받는 방법.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게 경찰서 가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큰 도움을 받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. 아무래도 이 돈을 빌려줬다, 이게 민사 문제인 것 같잖아요. 민사. 경찰서는 형사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라 라고 해서 접수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경우는 있어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죠. 제 영상을 좀 뒤져보면 뭐 사기나 횡령 이런 경제사범의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 문제만이 아니라 형사 문제와 어떤 중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 사건 자체를 형사 사건화해서 경찰서에 가져가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이지만 뭐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사범의 경우에는 이것은 민사 문제이자 플러스 형사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. 이런 사건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형사로 가져가서 형사 사건으로 해결하는 것도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게 사건이 난이도가 쉽지는 않아요. 여러분들이 폭행, 모욕, 뭐 이런 잡범들에 비해서 뭐 사기, 횡령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. 폭행, 모욕 이런 사건들이
여러분들이 별이 하나 정도라면 사기, 경제사범, 횡령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최소한 별 3개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. 저도 이런 경제사범, 사기, 횡령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직접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진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를 좀 굉장히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역은 변호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좀 보여지긴 해요. 어쨌든 자, 그 다음 바로 나오죠.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. 저 같은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. 뭡니까?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청구 금액은 한 이 정도인데 변호사 보수가 들어가는 선임료가 이만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100만 원 빌려줬다고 이 변호사를 뭐 고용하시라고는 좀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.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실리가 있는 경우, 여러분들이 청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갈 수 있는 돈이 그래도 재산상 이익이 어느 정도는 돼야 이 정도 사건이면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권유를 드리지, 이런 소액 사건의 경우에 아무래도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.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실리가 있는지,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으로 얼마만큼을 상대편에게서 가져올 수가 있는지를 좀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비슷하죠. 이 법무사분들도 재판에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어떤 소장이라든지 어떤 뭐 청구 취지를 좀 정리해 준다든지 하는 정도의 좀 업무를 좀 대행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이 경우에도 사실은 뭐 100만 원 정도의 뭐 소액인 경우에는 이 역시 좀 가성비가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. 이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얻고자 하는 이익이 이 정도인데 뭐 비용이 이 정도 들어버리면 뭐 쉽진 않겠죠. 물론 결론만 봤을 때 결과가 어떤 게 제일 좋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가성비의 측면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좋냐라고 했을 때는 되게 장담 못하죠. 여러분들이 가성비를 따질 게 아니고 결론을 놓고 봤을 때 결론이 좋아야 된다. 여러분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뭐 5천만 원 이상이다, 뭐 5억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가성비를 따질 때가 아니고 결론이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결론 자체가 잘 나와야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죠. 여러분들이 뭐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 피해 액수가 많다면 뭐 5천만 원 이상, 5억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결론이 가장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성비 따질 때가 아니라 무조건 뭐 전문가에게 의뢰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1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청구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가성비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. 네, 그렇죠. 그러면 이 가성비를 따졌을 때 이런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어느 정도는 좀 괜찮은 옵션이 아닌가. 여기는 심지어 변호사가 조언을 좀 해주고 변호사가 소장 작성도 도와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시스템인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런 취지에서 이 소액을 처리하기에는 가장 좋다라고 제시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좀 옵션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, 여러분들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다면 직접 하시는 것도 뭐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.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죠. 비용 자체가 안 드니까. 여기 아까 가성비 말했는데 가성비는 여기는 가장 훌륭하죠. 다만 여러분들의 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. 아주 기초적인 법률 지식은 필요하겠다. 또 단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,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에 뭐 대여금의 경우에도 뭐 차용증이 있거나 뭐 카톡, 문자, 증거가 확실한 경우, 뭐 대여금이나 뭐 차용증, 뭐 카톡이 있고 이렇게 뭐 증거가 확실한 경우,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, 자, 이런 경우에는 소송만이 아니라 지급 명령도 가능해요. 이거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한 번 더 영상을 좀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. 이런 지급 명령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저렴한 비용으로 또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경우에 좀 단점은 뭐 기초적인 법률 지식이 좀 필요할 거고요. 난이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급격하게 좀 재판이 좀 망할 가능성이 좀 생겨요.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다가 난이도가 조금만 높아지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재판을 직접 수행하시는 게 어려워지고 재판 자체가 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단순히 이것을 난이도가 높다, 낮다, 뭐 할 수 있다,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.
이건 약간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. 이 수학 공식을 알면은 할 수 있고 모르면 못 하는 거예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식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, 여러분들은 뭐 아주 기초적인 수학 공식, 아주 기초적인 공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뭐 한 단계, 두 단계 정도의 변수만 생겨도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대여금, 이런 지급 명령으로 청구 가능한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고, 반면에 뭐 손해배상이라든가, 자, 우리가 뭐 손해배상에서 뭐 손해배상이 좀 쉽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귀에 익었기 때문에,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는 이런 대여금 청구의 경우하고는 좀 굉장히 좀 차원이 다르게 어려워질 수가 있는 소송이에요. 대여금의 경우에는 뭐 차용증이 뭐 확실한 경우도 있고 2차 자료가 있기 때문에 뭐 입증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,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손해 자체도 증명을 해야 되고 손해액도 증명을 해야 되고, 거기서 뭐 과실 비율 따질 수도 있고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난이도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아지게 된다,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난이도로 봤을 때 정말 간단한 대여금의 지급 명령 같은 경우에는 별이 하나 정도라고 한다면, 여기서도 뭐 차용증이 없다, 막 카톡 자료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별이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겠죠. 뭐 하나, 두 개 이렇게 올라갈 텐데, 이 손해배상이라면 난이도가 뭐 한 3개 정도로 올라갈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경찰서 가는 방법에서 이 사기 횡령, 이 경제사범으로 상대편을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, 이것도 사실은 난이도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. 이것도 이거에 준할 만큼 많이 어려운 고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쭉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.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가성비가 필요한 사건이면, 여러분들이 뭐 빌려준 금액 자체가 좀 작고 청구 금액이 작은 경우라면 가성비를 좀 따지셔서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하는 방법이나 이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좀 이용하시는 방법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반면에 여러분들이 가성비를 따질 때가 아니고 어떤 좀 무조건 좀 결론을 내야 된다, 결론이 좀 필요한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좀 필요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,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이고요. 여러분들이 청구하는 금액 자체가 뭐 크다, 뭐 5천만 원 이상, 뭐 5억 이상, 뭐 10억 이상 이런 금액이라면 당연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당연히 어떤 결론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. 자, 이렇게 오늘 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었던 이 떼인 돈, 내가 돈을 못 받았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우선 정리 좀 해드렸고요.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더 직접 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, 이것까지 좀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. 결국은 내가 떼인 돈이 얼마이고 내가 어떤 방법을 취했을 때 내가 결과적으로 가성비가 어떨 것인가, 결과가 어떨 것인가,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가늠해 보시고 방법을 좀 선택해 보시는 게 가장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변호사를 쓰고 뭐 비용을 많이 쓰고 한다면은 좋겠지만, 여러분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인가, 가성비가 있을 것인가, 금전적으로 여러분께 이익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, 이런 정도를 좀 가늠해 보시고 여러분들께 맞는 방법을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총 5가지 떼인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렸고요. 자,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들의 댓글은 제가 이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사기당하지 마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